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얘는 이제 좀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지나가고 요 운동들은 뒤에 또 나옵니다. 걔는 지나가고 요 페이지 넘어와서 있는 운동들은 뭐 저희가 해줘야 되지는 않고요. 그냥 고객들이 집에서 계속해서 어떤 본인 발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냥 말랑말랑한 것들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지금 저기 있는 뭐 저거를 미국에서는 폼 패드라고 하는데 한국은 에어렉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거는 지금 굽히는 건 아닌데 발가락을 앞으로 굽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그냥 처음 누가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발가락을 익스텐션 시키는 거죠. 무지 외관성 환자들을 보행을 시키다 보면 이 발을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발이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냥 엄지발가락이 방향을 틀고 있어가지고 이걸로 따지면 그러니까 지면을 누르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보행에서 이 발바닥 밑에서 움직이는 선을 보면 살짝 한 네 번째 발가락 정도, 여기 뼈 있죠? 네 번째랑 세 번째 정도로 힘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MTP 조인트 5개가 모이는 트랜스버스 아치 쪽에서 오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마무리가 엄지발가락에서 해야 돼요. 그럼 엄지발가락에서 힘이 마지막에 밀면서 앞으로 가려면 네? 누구예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종잡뼈가 지면을 딛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지의 반증이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 분명히 그들은 다음 상태에서 정상적이라면 약간 이런 식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얘가 휘어있기 때문에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종잡뼈가 그냥 너무 빨리 바닥에서 떨어져요. 그건 제가 온라인 강의할 때 영상으로 보여줬죠, 그렇죠? 두 분 거. 그래서 그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금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 엄지발가락 쪽으로 누르면서 그냥 이렇게 런지처럼 굽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뻗다가 그 다음에 굽혔다가. 근데 이거를 할 때도 발을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맞아.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픽스를 해줘야겠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이쪽 다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온라인 때 이렇게 하라고 했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 몸통 자체가 어디로 들어가요? 이쪽 바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바깥쪽으로 내가 힘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위치에서 가능하면 괜찮고, 만약 이 상태에서 계속 발이 엄지를 누르지 못하고 자꾸 두 번째 쪽으로 힘을 밀고 있다? 그러면 이쪽 다리를 어떻게? 방향을 틀어라. 그리고 나서 이 발은 그냥 그대로 같이 이걸 털어버리면 똑같은 겁니다. 이 발은 그대로 이쪽으로 가게 하고 내 몸통만 틀어서 밀게 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엄지발가락이 그래서 그런 방식을 여러분이 좀 취하고, 발가락 굽히는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누르게끔 하면 됩니다. 접어가지고. 그래서 그 팔랭지들을 풀어주는 것들이 여기에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계속 주기적으로 발 무지반증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특징이 어제 이제 평가 저희가 할 때 검사했던 것 중에 발바닥을 이렇게 놓고 엄지발가락을 들어보세요 했을 때 이게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MTP 조인트의 이미 기능이 상실이 돼서 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제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이제 영상들 보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는 가장 기초적으로는 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뽑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디스트랙션이라고 하는데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위로 올리죠. 근데 위로 올릴 때 그냥 올리지 말고 살짝 얘를 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위로 이렇게 아래로 왔다 갔다 해야 돼. 왜냐면 이 관절 자체가 그 굳어져 있는 사람은 이 사이에 있는 요 관절면이 이렇게 서로 엉겨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짝 분리를 시켜야 돼. 그래야지 얘네들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거든요. 관절학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게 뺀다고 이거 빠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냥 쓱 당기면 얘가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 살짝 빼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계속 하시고, 또 살짝 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쪽.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따지면 6시, 12시, 3시, 9시 방향으로 하는 것들을 좀 집에서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발이 너무 이렇게 안쪽으로 내려갔으니까 한쪽으로 어떻게 보면 치우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잡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꾸 발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발을 약간 꽈배기처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꽈배기처럼. 이건 누가 해주면 너무 좋고 본인이 집에서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다고 치면 뭐 요즘에는 이제 회원들 손대고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건을 감싸가지고 이렇게 하시든지 그거는 좀 요령껏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다.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얘는 그냥 셀프 케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아까 나왔던 그 관절 가동수를 쓰는 건데, 뭐 나는 그래도 고객들 서비스로 제공하겠다 싶으면 지금 우리 보죠. 그 빨간색으로 어떻게 합니까? 발 등을 잡고 잡아당기죠. 뽑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노란색으로 위아래 방향으로 꺾게끔 해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이제 그 관절 운동학에서의 가장 기초입니다. 이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내 마음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굽힐 때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면 발을 이렇게 두고 잡아가지고 뽑고 그 다음에 꺾고 그럼 뽑고 위로 들어오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비스 제공하시면 되고 이거 관련해서 테크닉이 우리가 저기 뭐야 컴백스 컴케이블 룰 있잖아요. 컴백스 컴케이블 룰 거기에 기반해가지고 나와 있는 테크닉이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조인 모빌라이제이션 이런 거를 뭐 병원 물리치료소와 이런 데서만 실질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육으로는 뭐 나중에 여러분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따로 하진 않지만 이제 위에 있는 크텐본 테크닉이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메이트는 테크닉이 있고 둘의 차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단계를 몇 단계로 나눌 거냐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메이틀랜드 방식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면 이 메이틀랜드 방식은 뭐도 같이 들어가 있냐면 그 카이로프랙틱도 같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후 숨 쉬시고 갑자기 빠바박 하면서 뼈 맞추는 거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밑에 있는 메이틀랜드 라인에서 내려와서 하는 방식이고 위에 있는 카텐본은 말 그대로 그냥 잡아가지고 꺾는 형태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 형태가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얘는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이 벨로시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보면 이제 목 같은 거 이렇게 잡아가지고 타닥 돌리면 딱 소리 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거. 그래서 그 두 개가 섞여 있냐, 그냥 하나만 하냐, 이거 차이입니다. 지나가고. 앵클 모빌라이제이션은 좀 전에 여러분이 했던 거, 그 소도구 사용한 거랑 같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제일 핵심 사항은 돌시플렉션의 제한. 모든 발질환이 똑같습니다. 발목의 외측 염좌를 다쳐도 돌시플렉션이 제한이 되고요. 족저근막염도 제한이 되고요. 무지해반증도 제한이 되고 아킬레스 건병증도 제한이 됩니다. 원래 이렇게 공통적으로 특징을 가지는 게 잘 없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발에서 나타나는 질환들의 특징은 뭐가 제한된다? 돌시플렉션 제한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되는 사람이 뭐 한 10명에 6, 7명 정도는 돼요. 그래서 그냥 아무 평가도 안 해보고 된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발질환이 있으면 돌시플렉션이 제한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면 그 케이스가 내 회원도 그런 케이스인가? 이거를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뭐 평가 오셨던 분들은 그 방법 웨이트베어링 런지 테스트나 액티브하게 당기는 거나 액티브하게 당겨놓고 패시브하게 하는 이 방법을 섞어 쓰시면 되고 안 오셨던 분들은 유튜브 스포츠의학 연구소 치시면 저희가 하는 모든 평가법들은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좀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온라인 들으셨던 분은 온라인 교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평가법은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방식을 취해주시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핵심적으로 제가 두 개를 추천드리면 이렇게 토밴드가 들어가 있는 거는 무지 예반증 환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든 거예요. 일반적이라면 이거는 없이 그냥 하셔도 무방합니다. 돌시플렉션 개선이 있고 무지 예반증 환자에게만 필요한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이 웨지를 끼우는 방식은 그러니까 발목을 조금 더 이미 돌시로 살짝 만들어 놓고 힘을 지금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몇 가지 역학적 원리가 있는데 이 무릎이 어쨌든 앞으로 많이 가면 갈수록 이 티비아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 위에 있는 피머가 많이 굽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앞에 있는 페텔라가 굉장히 그 압박력이 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웨지를 안 넣고 그냥 이걸 놓고 발바닥은 편편하잖아. 그러면 돌시플렉션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앞으로 쭉 가면 무릎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야.
그럴 때는 무릎을 많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게 제한이 되니까 그 고객들에게 발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 거예요? 많이는 아니고 살짝 한 5도에서 10도를 돌시로 해놓고 나면 무릎을 많이 앞으로 안 가도, 그죠? 발을 편편하게 놓으면 이만큼 가야지 돌시 플렉션이 45도가 나온다고 하면, 내가 발을 이미 10도를 해놓으면 얘는 얼마만 가면 돼? 30도 정도만 가면 실제 우리가 가야 될 만큼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부하는 적어요? 무릎의 페텔라에 압박을 느끼는 것들은 적어. 뭐 나이를 먹어가지고 제일 타격이 심한 관절을 제가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그거는 무릎 관절입니다. 무릎이 가장 타격이 심해요. 그리고 이제 허리. 그래서 무릎에 이제 불편함을 호소를 안 하는 젊은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고, 뭔가 시니어급으로 높아진다 그러면 웨지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그들도 좀 운동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더 핵심은 여기 지금 손 잡아 있는 것처럼 아까도 설명했지만, 티비아가 앞으로 넘어가야만 이제 정상적으로 발이 도시플렉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플렉션을 생각하면 오픈해서 이게 이제 도시플렉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오픈 키네릭 체인이기 때문에 걷는 거나 계단 올라갈 때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이 무조건 고정된 상태로 운동을 시켜야만 이게 그들의 행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만 가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하게 도시플렉션인 거고, 실제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는 이렇게만 가지 않고 무조건 티비아가 앞으로 가면 어디로 간다고 해야 되나? 내회전, 인터널 로테이션이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발은 어디로 가요? 바깥쪽 이렇게 꺾여요.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끔 하려면 내가 티비아를 잡아서 어떻게? 돌리면서 앞으로 밀어야 돼요. 돌리면서. 근데 저희는 지금 무지의 반증이니까 이게 앞으로 도시플렉션이 안 되는 것보다는 지금 발 아치가 무너지는 게 포커스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엑스터널 로테이션 시키면서 수피네이션 하면서 포커스를 잡으시고, 이 사람이 무지개반증 환자인데 도시플렉션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뭐에다 포커스를 둬야 돼요? 앞으로 가면서 돌리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운동이라는 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적 자체가 도시플렉션 개선이다. 그럼 앞으로 밀면서 돌리는 방향을 여러분이 잡으면 되는 거고, 아, 이 사람은 발 아치가 너무 도움이 상실이 됐어. 그러면 난 뭘 해야 돼? 앞에서 뒤로 오면서 운동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결국 다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하고, 그 원리를 깨우쳐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목을 가동 범위,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연성을 개선시키는 운동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종아리 까치발 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뭐 우리가 다양한 폼롤링 연구도 하고 스트레칭 연구도 하고 다 해봐도 이렇게 까치발로 하는 게 하고 난 다음에는 비슷한데, 하고 난 다음에 비슷한 거는 스테릭 스트레칭을 밴드 걸어서 하든 누가 스트레칭을 주든 폼롤링을 하든 효과가 증가되는 거는 하고 난 다음에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하다가 이제 중간에 끊었었는데, 스트레칭을 했을 때 유일하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바뀔 수 있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 가동 범위 증가. 그러면 그거 외적으로 스트레칭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는 뭐냐? 그게 수동적, 우리가 얘기하는 스테릭 스트레칭에서는 그 외적으로 없어요. 가동 범위 증가 말고는 솔직히 얘기해서 없어요. 뭐 하나 추가된다면 고객이 얘기하는 그 필링, 시원한 느낌. 그거는 그냥 느낌이에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시원한 게 개개인마다 다 다른데, 그렇죠? 뭐 시원한 걸 이렇게 원하면 뭐 에어컨 밑에서 운동 시키면 되죠. 그거를 주고 어우 시원해. 뭐 대부분 보면 유튜브 이렇게 하면 시원. 그거는 우리 과학자들이 보는 효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원하려고 하는 거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어쨌든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유일하게 가동 범위 증가가 있다. 근데 가동 범위가 증가가 났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효과가 뭐가 되기를 원해요? 지속되기를 원해요. 그럼 이 지속성에서는 누가 가장 효과적이냐? 얘가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뭐에? 도시플렉션 발목의 유연성 증가. 그럼 왜 얘는 더 효과가 오래되고, 우리가 발 이렇게 올려가지고 잡아당기는 이런 스트레칭은 했을 때만 효과가 나고 30분 지나면 다시 효과가 싹 없어지냐? 왜 그런가? 뭐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이은석 대표, 우리 스쿨메디신 대표 이은석 대표 석사논문 한 거거든요. 왜 그럽니까? 이제 햄스트링 가지고 거기 이제 석사논문에 PNF 테크닉도 쓰고 스테릭 스트레칭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센트릭 로딩 스트레칭 기법을 썼어요. 당연히 제일 좋은 효과는 지금 제가 말하는 이센트릭 로딩. 그거는 이제 이은석 대표 논문뿐만 아니라 다른 논문에서도 여러 번 나와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장점은 근육이 같이 개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근육이 단축으로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죠?
여기가 시작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쭉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스타팅 포인트, 시작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지금 종아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플랜터 플렉션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돌시 플렉션이죠. 근육이 지금 최대로 단축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그 저항감을 느끼면서 천천히 한 5, 6초 동안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어디까지? 사진에 없는데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을 만큼. 보통 25도 정도, 20에서 25도까지 가요. 평지에서 하면 안 내려가죠.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0도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인클라인 보드, 여기 나오는 인클라인 보드를 사용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저희가 원하는 방법을 구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거는 더 많은 부하를 더 주면 줄수록 효과는 더 증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발에 족저근막염에 질환이 있거나 아킬레스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중량이 증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조직의 스트레스가 같이 가해지니까 하면 아플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은 그냥 두 발로, 두 발이 괜찮은 사람은 한 발. 그래서 올라갈 때는 두 발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한 발로 쭉 내려오는. 그래서 이 방식을 쓰면 얘도 뭐 체대로 따진 거 보면 효과가 한 3일, 보통 연구는 4주, 6주를 하기 때문에 보면 효과의 지속성은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돌시플렉션 제한된 사람들 진짜 해결하고 싶으시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그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볼까요? 얘는 지금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먼저 보시고 여러분들 처음에 할 때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샘플에도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원래 없는데 제가 이 시니어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재활 환자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게 없었을 때는 제가 어떻게 운동시켰냐면 노르딕포를 계속 줬었어요. 왜냐하면 한 발로 이렇게 들러 올리는 게 우리는 쉽지만 그들은 이게 밸런스 잡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운동시키고 싶은데 막 여기 잡아줘야 되고 이러면 제가 실제 신경 쓸 수 있는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벽면에 이런 것들 나중에 뭐 가능하다 그러면 튼튼하게 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저는 이제 여기만 포커스를 잡으면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초반에 할 때는 올라가는 게 힘든 분들은 얘는요 올라갈 때는 단축이기 때문에 그게 포커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진 사람일수록 올라가는 거 몇 번만 해도 지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손으로 바닥으로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손을 바닥으로 누르면 올라가는 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누르면서 올라가세요. 최대한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할 때는 내려오세요. 천천히 이렇게 해서 양쪽 다 같이. 그래서 두 발이 다 가능하면 첫 번째 이렇게 하고 잠깐 내려와 봐봐요. 조금 더 여러분이 더 하고 싶으면 이제 약간 이렇게 좀 더 뻗어줘죠.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려오세요. 하나, 둘, 셋, 넷, 계속 내려오세요. 넷, 다섯, 여섯. 신발 신으면 이제 좀 덜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 이쪽 발 드세요. 그 다음에 조금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그 한쪽 발로 하면 두 발로 내려올 때는 무게가 예를 들어서 50kg라면 25, 25잖아요. 한 발로 하면 50kg 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의 효과를 더 지속할 수 있는 거는 두 발로 올라올 때는 내 종아리에 가담되는 게 내 몸무게에 그대로 두 발은 50%, 한 발은 전체가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여기에 중량을 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중량을 더 얹으면 이제 내려올 때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떨어지게 버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버틸 때 종아리에서 일어나는 게 이제 신장성 수축이에요. Essential contraction 뭐 이런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발생이 돼야만 실질적으로 제가 장요근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돌시플렉션 안 나온 사람을 그냥 트레이너들이 무조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아리 타이트.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타이트해질 수 있는 확률은 연구자들이 밝혔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게 일단 현재까지는 결론이에요. 그 말은즉 종아리가 타이트해서 제가 돌시플렉션 했는데 돌시플렉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종아리가 타이트하니까 우리가 종아리 타이트하다고 일단은 전제를 깔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좀 전처럼 이런 걸 하거나 PNF를 하거나 뭐 스테릭 스트레칭을 하거나 다양한 스트레칭 테크닉을 줬어. 그랬더니 돌시플렉션이 더 많이 됐어. 그러면 분명히 이게 근육이 타이트했으면 다시 근육을 쟀을 때 얘가 어떻게 돼야 돼? 길이가 늘어나야 되죠. 근데 전혀 차이가 없어. 근육상에는 일단 변화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그 전에 근육이 길이가 짧아져서는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용량을 줬길래 도시플렉션이 안 나오는 거야 라고 하면 특정 물질을 뽑아낼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너무 세부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커넥티브 티슈라고 하는 그 CT라고 얘기해요. 그럼 커넥티브 티슈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근막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일 핵심 물질은 엑스트라 셀룰러 메이트릭스라고 하는 세포를 구성하는 가장 점탄성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콜라겐도 들어가고 뭐 렉틴 파이버도 들어가고 12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습니다. 걔네들이. 그래서 이 동작을 하면요. 이 동작을 하면 그 커넥티브 티슈가 반응을 해서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 수축으로 신장성 수축일 때만 얘네가 반응해요. 지금 현재 밝혀준 거예요. 단축 수축 해당 사항 없어요. 등축 수축 해당 사항 없어. 신장 수축을 할 때만 관절의 가동 범위를 줄이는 연결 조직, 커넥티브 티슈를 어떻게 한다? 풀어놔지게 한다. 그래서 모든 가동 범위를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신장성 수축이 들어가 있는 관절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유지가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했을 때 효과 나고 그 다음 날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져요. 그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추가적으로 더 개발이 되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거 저기 옆에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꺼내가지고 저 방 안에도 있고 밑에 누구야? 두진 희준 밑에 여기 그래서 저기 있는 거 한 번씩 해주십시오.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외워야 되니까 신장성 수축으로 트레이닝 하게 되는 저 안에도 있어요. 이쪽 안에 그 슈퍼만 안에도 허리 기립 운동, 신장 수축으로 트레이닝 하게 되는 기내는 늘어나기가 그리고 늘어나면 우리가 이렇게 나는 느껴졌어. 특성이. 자 여기 있는 스텝박스에서 하시죠. 스텝박스에서 하시고 스텝박스. 어떤 거? 버티기. 그거는 발 아치 도움이. 발 그러니까 그 내재적으로는 발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티프한 게 그냥 하나의 어떤 형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스티프함이 있는 거는 내가 스티프함을 만들고 싶을 때 스티프해지는 거지 그냥 이 자체가 스티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는 스티프하면 안 좋은 거야 이거. 근데 내가 밸런스를 잡아야 돼? 그러면 나는 순간적으로 내 발을 스티프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모빌라이제이션 한다고 이렇게 발 만져주는 거랑 이 스티프업을 만드는 그 달라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스티프함은 외부의 스티프함의 정상적인 거는 내가 본인이 몸이 스티프하면 내가 이렇게 밀었을 때 이렇게 몸이 안 가야 돼.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을 때는 우리가 스티프함을 그냥 이 자체로만 가지는 거고 기능이 들어갔을 때는 외부에 나를 밀려고 해. 그럼 본인이 아예 안 밀려? 그럼 이건 본인이 스티프한 거야. 근데 힘을 주지 마봐요. 이거는 스티프한 게 아니야. 그런 의미죠, 알죠? 그러니까 발에서는 내가 외발서기를 하거나 밀거나 했을 때는 그 적정량의 스티프함을 내 필요에 의해서 조절이 돼야 돼. 근데 이제 발이 플렉서블한 사람은 내가 스티프를 높이고 싶어도 높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기능 운동을 해서 그걸 그 스티프함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형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기능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근육을 확 줘야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능이 없는 사람들을 확 주려고 해도 단단히 그거를 줄 안 수가 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유연해야 되기 때문에 모빌라이제이션을 그걸 주는 거고 그게 좋아야지 우리가 띡 넘어지거나 막 이런 것들은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고 근데 우리가 흔들고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깜빡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은
이렇게 줬을 때 이 느낌을 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운동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렉서블한 모빌라이션을 주는 거고, 그리고 그 기능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했던 거랑은 다른 개념이었던 거지. 다시 설명해 줄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나는 그 기능을 못하니까 이걸 같이 못 만드는 거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도전하지. 근데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잘 알아요. 근데 나는 무슨 방법이 쌤이랑 나랑 이렇게 막 했던 거를 통해서 간단하게 수축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개념이 스트레스나 이런 정원이 달랐다. 한마디로 우리가 정원이 기능 현실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그게 수축과 위안이라는 거였어요. 걔네들이 저기서 하면 되겠다. 그쵸?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분도 그래서
아니라고 하긴 했어요. 운동 때문에. 주십시오.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그러면 오늘 이렇게 준비된 걸 다 못 저걸 해드려가지고 실습 제가 드리면 빨리빨리 요령껏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있는 단계는 이제 블랙보드인데요. 얘는 사실은 저희가 따로 7시간 반 정도로 강의를 따로 합니다. 블랙보드 지금 7차 교육까지 했고 8차 교육이 2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만 거의 7시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걸 또 그대로 한 7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말이 안 되고 몇 가지 블랙보드 구입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 가지 이제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이 가장 장점이 우리가 계속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 팔 어디 갔어요? 자, 얘를 우리가 티비아가 앞뒤로 갔을 때 발이 앞으로, 티비아가 앞으로 갈 때는 프로네이션, 티비아가 뒤로 가면 수피네이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달리 얘기하면 티비아를 뒤로 해놓고 프로네이션 시키겠다. 이 말이 안 됩니다. 생체학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발에. 대부분은 이거를 시키면 티비아를 신경을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써요. 이걸 써야 된다는 것조차도 교육을 안 해줘. 이렇게 굽혀놓고 수피네이션을 못해. 할 수가 없어. 근데 얘를 어느 포지션이든 안 하려고. 중간에 있을 때는 뭐예요? 수피든 프로든 양쪽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야. 근데 뭐 우리가 뭐 그냥 중간만 가라고 얘기하지만 발 운동에서는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도저도 아니에요. 차라리 앞으로 가서 프로네이션을 하든지 뒤로 와서 수피네이션을 하든지. 그러면 이 수피네이션, 프로네이션 한다라는 거는 발은 3개로 나눕니다. 저도 이제 보통은 발을 하나로 놓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올렸던 릴스 그 발목 이렇게 돌아가는 시뮬레이션 연구에서는 제가 발을 2개로 나눠서 하는데 더 발에 완전 그 오타쿠들 그런 사람은 발을 3개로 나눠서 해요. 그래서 뒤꿈치하고 위에 있는 뒤꿈치와 이 위에 있는 테일러스를 합해서 이게 뒷발, 요 있는 탈살뼈가 중발, 여기가 앞발 이렇게 해서 3개를 붙이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했던 거는 중간발과 앞발을 구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뒤꿈치가 딱 닿는 걷는 행위라고 따지면 힐 스트라이크 됐은 상태에서는 얘는 움직일 수가 없죠. 얘는 가만히 있고 어떻게 됩니까? 발이 닿으면서 그 다음에 회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발은 앞에 발과 뒤에 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마치 꽈배기가 꼬아지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이거를 뒤쪽에다가 넣어놨나요? 요거 넣어놨다 같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발이 프로네이션이 되면 얘는 이렇게 가고요. 티비아가 뒤로 가면 발은 반대로 꼬아지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발을 정확하게 운동을 시키고 싶다면 분리를 시켜서 운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얘를 판때기를 하나를 꼭 올라놔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는 발을 정확하게 운동을 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발이 뒤가 돌아가 있는 사람이 있고 앞이 돌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돌아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선택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반드시 분리가 되어 있어야만 뒤를 교정해 놓고 앞을 돌리든지 앞을 고정해 놓고 뒤를 돌리든지 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둘 다 그냥 하나로 놓고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게 그냥 하나이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몇 가지를 보면 지금 이거 보세요. 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놓은 거냐면 뒤에 부분은 고정을 해놓은 거고요. 뒤에 부분은 이렇게 막대기를 2개를 넣어서 이를 지면에 놓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얘는 안 움직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중간에 이렇게 하나 낀 거야. 그럼 얘를 바닥에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 앞에 발만 움직이게 만들어 놓는 거야. 여기에서 이 운동은 지금 궁극적으로는 뭘 하기 위함이냐면 어떤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뭐를 운동시키는 것 같아요? 딱 보면 네? 뭔가 공을 지금 밀고 있어 바깥쪽으로.
공을 바깥쪽으로 밀고 있어. 그리고 발이 지금 이 판때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딱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공을 여기다가 대고 있고 이 사람이 무릎으로 바깥으로 미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판도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요거는 뭐예요? 수피네이션이에요? 프로네이션이에요? 수피네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치가 주압이 된 사람에게 공을 밀어서 여기를 고정해 놓고 그 다음에 뭘 끌어올리는 겁니까? 발을 위로 끄잡아 올리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끄잡아 올릴 때 그냥 끄잡아 올리면 안 되고 얘를 프로네이션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수피네이션으로 힘을 주면서 올려야 돼. 근데 그때 이 공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위에 있는 관절이 고정이 돼야만 내가 발에다가 그 우리가 얘기하는 영혼을 다 끌어다 쓸 수가 있어. 근데 무릎이 불안정하면 발을 끌어다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좀 느껴봐야 되니까 자 일단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로 한번 그래서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공을 여기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TB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90도로 굽혀놓은 상태면 수피네이션 하고 싶어도 잘 못하고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더 가봐봐요. 이렇게 해놓고 수피네이션 시키라거든요. 그러니까 발등을 저렇게 돌리라거든요. 아예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 정도나 조금 뒤로 뺀 상태에서 얘를 한 상태에서 처음에 프로네이션 방향으로 먼저 가야 돼요. 그치? 더 누르세요. 누르고 바깥쪽으로 이제 끌어올릴 거예요. 올릴 때 어떻게 하라고? 무릎을 여기를 세게 밀고 그 다음에 발을 쫙 돌리면서 올라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를 만지면 여러분 이따가 돌아가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끌어올 때 얘를 밀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어디다 줄 수 있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힘이 안 들어가면 올리면 얘가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럼 이제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옆에 발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더 세게 딱 밀고 그 다음에 저렇게. 그리고 이 TB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보면서 이렇게 끌고 다시 앞으로 갔다가 뒤로 보면서 끌어올려요. 알겠죠? 이거 이따 돌아가면서 실습하시고. 자, 다시 돌아가고.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 있는 얘도 개념은 동일합니다. 개념은 동일해서 얘도 이제 개념을 똑같아서 좋은 사람한테 다행이다. 그러면 얘도 할 때는 하는 방향은 밴드를 이쪽에 걸으셔도 되고요. 이쪽에 걸으셔도 되고 저쪽에 걸으셔도 됩니다. 무릎을 서서히 보고 여기다 무릎을 올리면서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은 포지션 자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앞에 있는 포지션에서 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방향은 수피네이션 방향 쪽으로 오면서 이 도밍을 만드는 작업이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밴드를 뒤로 오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제가 지금 도와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와주는 격. 그러니까 수피네이션이 앞으로 갔다가 잘 바깥쪽으로 못 올리는 사람은 이렇게 도와주셔도 되고 아까 공을 미는 개념으로 하고 있다면 얘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이 밴드를 이겨내면서 피면서 이렇게 도밍으로 올라야 돼요. 그래서 어느 방향이든 다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더 단계에 따라서 맞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돌리면서 이 수피네이션 하는 개념을 이해를 못한다. 그럼 이쪽 편에서 당기면서 이걸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앞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올 때 이렇게 당겨서 오게끔 하고 저항을 좀 주고 싶다? 그러면 이쪽 편에서 당기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 만약에 이제 무시의 반증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얘는 제가 그냥 거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걸었다고 쳐요. 많이 들어가요.
무지 예반증이니까 교정이 필요해서 그래서 얘는 잠깐만 제가 이걸 썼었나? 높은 거 들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발판이 짧은 애를 가로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발판이 긴 애를 이렇게 걸어버려요. 각도 자체는 이제 짧은 거를 걸면 경사도가 훨씬 더 심한 거고 저는 이제 일단은 짧은 쪽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엄지발가락 만들고 오른발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손 왼쪽으로 보고 그러면 아까처럼 이쪽 발을 뒤로 빼봐요. 뒤로 뺀 상태에서 위로 이제 캡프레이즈 무릎으로 서. 그래서 얘는 아까 캡프레이즈 올리는 건데 이제 얘를 사용하면 앞에 경사도를 좀 전에 여러분들 했던 것처럼 경사도를 살짝 줬으니까 내렸다가 그 다음에 위로 다시 들어 올리면서 엄지발가락이 이제 이쪽으로 휘는 무지의 반증들은 밴드를 잡아서 정상으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 이렇게 딱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있습니다. 하나. 캡프레이즈는 당연히 종아리를 많이 피면 얘가 이제 근육이 더 많이 세게 들어가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그냥 건강한 사람 상관이 없는데 무지해반증 환자인 경우에는 다시 내려요. 무지해반증 환자인 경우에는 뒤꿈치가 들어 올리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은 무지해반증을 만드는 하나의 신발착화. 그러니까 하이힐이 높은 걸 신으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압박에 오히려 더 노출이 되죠. 근데 얘는 지금 그거를 소화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밑에 있는 발 내재근이나 이런 애들이 기능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야. 그러면 무작정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뒤꿈치를 많이 들어 올리는 게 좋냐라고 하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근육이라는 거는 이 밑에 발 내재근을 포함해서 뒤에 있는 솔리우스나 게스트록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엄지발가락만 대고 뒤꿈치를 들어 올릴 때 가장 근육이 많이 쓰이는 거는 살짝 돌시플렉션이 됐다가 요 정도 올라왔을 이때. 근데 요 각도가 뭐 연구마다 조금 다르지만 캡프레이즈가 너무 많이 돼버리면 이때는 근육이 그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범위는 이미 벗어나버려요. 이게 이제 뭐 제가 여기는 준비를 못했지만은 그 랭스텐션 릴레이션십에 의해서 근육의 길이가 적정량의 길이를 유지할 때 관절이 가장 안정의 위치를 가져가는 건데 캡프레이즈를 끝까지 다 하면 어떻습니까? 이 전체는 가장 짧아져 있죠. 그러면 그거는 근육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이미 초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더 많은 안정을 거기다 부여를 못해요. 그러면 근육이 안정을 못하는데 뒤꿈치는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발은 어때요? 불안정한 상태예요. 왜? 지면에 닿아 있는 위치는 오직 어디밖에 없으니까?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초반에 많이 들어 올리면 근육이 이 관절을 안정시키는 영향보다는 이 관절에 있는 인대나 뼈, 연골이 받는 압박이나 불안정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무지해반증 초반에 종아리 훈련을 시킬 때 특히나 뒤꿈치가 들어가서 여기만 될 때는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막 교정해야 되고 이럴 때는 뒤꿈치를 많이 들어 올리지 않아도 괜찮다. 많이 들어 올리면 올릴수록 걔는 이건 이제 여러분들 직접 손으로 이제 느껴보면 되는데 자, 올라가봐요. 손 잡고 발을 살짝 들어봐봐요. 이 정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저희가 이제 EMG 붙여가지고 연구를 해놓으면 이렇게 된다고 원칙상으로 따지면 이렇게 돼서 액티베이션이 제일 높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캠프가 제일 셀 때 원칙상으로는 이해가 제일 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도 길이일 때 발의 그 강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스티프함은 가장 높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그냥 스트레칭 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 발 자체에 지금은 엄지발가락이 정렬을 맞춰놓고 발의 내재근에 있는 애들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는 얘를 이렇게까지 들어올릴 필요 없이 잡아봐요. 조금 더 맞춰요. 조금 더 맞춰. 이렇게 살짝 더. 이거 지금 더 맞춰. 더 맞춰.
그래서 땅에서부터 3, 4cm 정도만 들어 올려도 충분히 발에서 이 관절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뒤꿈치가 아주 살짝은 아니지만 떨어져서 2, 3cm 정도만 올라가도 충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쫙 한번 끌어올려요. 오히려 이렇게 끌어올리면 여기가 더 많이 수축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근육의 길이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최대로 단축해서 다 끌었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우리가 책에서 배우는 그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근비대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근육을 협응해서 초반기에 엄지발가락 누르면서 종아리 근육을 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끝까지 잡아 올리는 그 방식을 좀 취하지 않아야 한다. 왜? 무지개발전 생기는 주요 원인 중에 하이 레시너스 온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걸 해보시면 돼요. 이게 발바닥 들어오는 게 뒤꿈치를 한 바닥에서 한 5cm 정도 띄었을 때 내가 뭔가 발이 안정적이면서도 굉장히 튼튼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아까 느낌이 중요하지 않은데 저는 이제 뭐 이걸 연구하는 거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 근육 길이에 의해서는 그 정도 위치가 발이 가장 안정적으로 딱 버티고 있는 거다. 뒤꿈치를 너무 들어 올리면 그때부터는 근육이 하는 것보다 누가 더 많이 한다? 뼈, 인대, 연골이 스트레스가 약간 이렇게 바뀝니다. 뒤바뀌어요. 근데 이제 무지발전 환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좀 문제가 보이게 되고 그 부분을 좀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높이를 잘 조정해라.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영상을 좀 보시고 이게 뭐 다 구매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2월달에 열리면 그때 와서 제가 이재현 박사님이 한 3시간 하고 제가 거의 한 4시간 반 정도 강의하거든요. 이것만 하는데 거의 4시간 반 정도 해서 그때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 오른쪽에 있는 4개는요 인스타그램에 블랙보드 트레이닝이라고 치시면 이 독일 본사에서 블랙보드 사용해서 운동시키는 방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를 영상을 제가 캡처해 온 거고 지난번 7회차 얼마 전에 12월 10며칠인가 10일날인가 12월 10일일 거예요. 12월 10일날 일요일날 강의를 했었었는데 블랙보드도 한국으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강의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한대요 대신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어인지 독일어인지 막 하고 누가 중간에 통역사가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분 여기 앉으셨던 분인데 저 이거 독일에서는 블랙보드 듣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요?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줌에서 2시간인가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실습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좀 이해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통역해 주시는지만 그러니까 영어로 독일어로 이만큼 얘기하는데 통역은 요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하는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오셔가지고 잘 배워가셨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보게 하시고 저는 뭐 블랙보드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게 제 회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어쨌든 저는 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발과 관련해가지고 소도고 나온 것 중에 블랙보드보다 더 뛰어난 거는 아직 현재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당연히 나오면 그 다시 뭐 릴레이가 수입해가지고 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뭐 언제 또 더 똑똑한 사람이 세계에 진짜 똑똑한 사람이 많거든요. 더 똑똑한 사람이 더 발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 개발을 하면 그건 제가 나중에 이거다라고 알려드리는데 현존은 지금 현재 시점까지는 블랙보드가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것도 사실은 블랙보드에 들어가 있는 투밴드 운동 아까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이건 아까 실험해 보셨어요?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AB 덕터인데 원칙상으로 AB 덕터는 반대 방향으로 당겨야지. 여기 붙어 있는 근육, 이 까만색으로 붙어 있는 근육을 우리가 운동시키려면 저항이 어디로 걸려야 돼? 얘는 이렇게 당겨야 되죠. 근데 얘는 그렇게 걸어서는 운동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근육이 이 종골에 붙어 있어요. 종골에 붙어서 이 옆면을 쫙 따라가지고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옆면. 그러니까 종잡뼈 옆에 있는 딱 여기 파란색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147번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플렉서 역할을 하면서 AB 덕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가락을 밴드를 걸어서 잡아 올리고 얘가 발바닥을 눌러버리면 얘가 굉장히 강한 수축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무지개발전 환자가 있으면 아치 서포트 해가지고 이 운동을 정말 오랫동안 많이 시켜야 돼요. 얘가 어쨌든 기능을 회복해야 우리 몸에 있는 유일하게 벨거스,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이 일로 가는 애를 잡아가지고 일로 옮길 수 있는 애가 쟤밖에 없어요. 발에서. 얘를 운동을 안 시키면
벨붕을 붙일 수 없다는 거죠. 뭐 아치 이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걸 꼭 하시고. 지나가겠습니다. 토밴드 엑서사이즈 뭐 여러분이 토밴드 여기 있어야지 되는 거니까 굳이 안 되면 아까 나왔던 그런 밴드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영상 좀 보시면 제가 앞서 계속 설명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지발가락 운동은 얘는 그냥 단순해요. 이거는 꼭 이 블랙보드 밴드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그냥 발이 옆에 걸어서 내리고 이 사람은 버티는 겁니다. 바닥면에서 해도 상관이 없고요. 요거는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운동, 요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운동들.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밴드를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밴드를 사용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를 만약에 자가로 하신다고 하면 이쪽에 오른발 걸어봐요. 이렇게 걸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을 이 MTP 조인트 아래에다가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안 빠지게 잠깐만 다시 들어가요. 안 빠지게 걸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밸런스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양쪽을 놓게 짚고 그 다음에 이쪽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옆으로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안 해도 이렇게 닫기로 있기만 해도 괜찮아. 이렇게 되면 뭡니까? 아이소메트릭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더 힘이 세지겠죠. 제가 이 밑에다가 센서를 달아놓으면 이때는 누르는 힘이 별로 안 셀 거고 그리고 아치 돔을 형성하는 모든 발 내재근들이 별로 일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하죠. 근데 얘를 이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아팠어요? 아프다고요? 미안해요. 아니 그 껌정이가 튕겼어. 예. 자, 다시. 그래서 얘가 바깥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운동을 시켜도 되고요. 그리고 이 옆으로만 시키지 말고 뭐 뭘로 하냐면 이렇게도 해도 됩니다. 앞뒤로 모든 방향으로 앞뒤로 해도 되고 대각선 1시 방향, 그 다음에 아래쪽 5시 방향, 그 다음에 6시 방향, 그 다음에 3시 방향. 뭐 어느 방향으로 딱 가서 버티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얘를 조금 더 준다고 하면 무지 일반적이면 뭐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얘를 정상화 시켜놔야 되고 아치가 무너졌다 그러면 메타를 정확하게 서포트를 해놔야 되고 그 상태에서 아까 좀 전에 배웠던 뭐 하면 됩니까? 이렇게 고정하고 뒤꿈치 살짝 드세요. 이렇게 많이 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내리고 다시 올리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버티고 다시 내리고 그거 고강도 접어서 이렇게 그것도 그렇게 해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고 아무 방향이나 다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운동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저 운동의 핵심은 무지 예방증 환자들이 가지는 입뼈가 돌아가는 거를 일단은 정렬을 맞춰놓자. 근데 여기에 누르는 힘이 이미 근육학적으로 두 번째로 이동이 됐다. 그럼 우리는 다시 뭘 만들어야 된다? 첫 번째로 이동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동되는 힘을 훈련시키지 않는 한 얘가 알아서 일로 오지는 않는다, 절대로. 근데 아치를 서포트를 안 해놓으면 아치가 내려가면 무조건 힘은 두 번째로 간다. 그러니까 아치가 서포트를 해야겠죠. 필요한 사람은. 엄지발가락이 일로 가 있어. 힘을 못 써. 엄지발가락도 정렬로 맞춰놔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누르게 하려면 어떻게 발을 바깥쪽으로 빼라. 근데 거기에서 빼는 것뿐만 아니라 밴드를 이렇게 엄지발가락 아래에다가 주면 이 사람이 거기를 누르겠습니까? 오히려 발을 들어 올리겠습니까? 무조건 누르게 되어 있죠. 누를 수밖에 없죠, 사실. 밴드를 저기에다 넣어놓고 얘가 빠지면 안 됩니다 하는데 그걸 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힘을 줘요. 그리고 여기에다 힘을 더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꿈치가 살짝 올라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가장 완벽한 형태로 첫 번째 메타탈살 힘이 빠져 보이는 것들을 계속 기능을 계속 시키는 형태이다. 그게 이제 전체 여기 나와 있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들어갔던 포인트인데 요거를 아주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운동 여러분 실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TMI다 보니까 투머치 인포메이션이죠. 요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종아리 근력을 어쨌든 우리는 다 쓰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있고 이 사람에게 힘을 어떻게 쓰냐 하면 바닥에 내려가 보고 바닥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러면 뭡니까? 0도죠. 0도. 도시플렉션도 아니고 플랜터 플렉션도 아니고 이 상태에서 이 자세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장비 이제 앉아서 하는 건데 뒤로 올려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최대 플랜터 플렉션 힘 이거는 근지구력이 아니라 최대 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 보세요. 그 다음에 이 각도를 5도, 10도, 15도, 20도, 25도 이런 식으로 각도를 올리는 거야. 근데 그 각도를 뭘로 올리냐면 이 꺾여져 있는 도시플렉션 각도. 도시플렉션이 되면 위로 올라오세요. 올라가면 이거는 플랜터 플렉션이 되죠. 그렇죠? 얘는 이제 플랜터 플렉서니까. 그래서 이 근육이 제일 힘을 많이 쓰는 포지션을 연구를 했더니 가장 이상적인 게 플랜터 플렉션 오기 전에 얼마? 이렇게 돌시 플렉션이 약 15도에서 20도 사이일 때, 그러니까 최대는 22.5도까지인데 그 사이 때가 가장 강하게 종아리 근육이 힘을 쓰는 거예요. 최대 근력.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들어 올리는 거는 이 근육이 어떻게 됩니까? 단축이 되면서 수축이 되죠. 근데 이 단축이 되는 거를 발이 편편한 데서는 얘가 올라가도 힘을 많이 못 써. 그러니까 이 근육, 내가 기능을 높이고 싶은 근육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이 종아리 근육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단축시키고 있는 게 늘어나 있어요? 단축돼 있어요? 늘어나 있죠 지금. 그리고 올려보세요. 이렇게 올렸을 때 내가 단축하고 싶은 근육을 먼저 늘려놓는 포지션에다 갖다 놓고 운동을 시키는 게 실질적으로 종아리의 그 최대 근력을 높이는 데도 이롭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됐어요? 인터널 로테이션을 여러분이 개선시키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예로 할게요. 모으는 거를 많이 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여기에서 이렇게 모으는 것보다는 어떻게? 지금 이거 보면 얘는 180도잖아요. 그러면 180도 가는 거는 아니지만 중간에 90도에서 이렇게 모으는 거는 보통 이제 뭐 레터럴 레이저 이런 거 하면 모은다고 치면 발목으로 따지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여기 숄더 AD덕션을 높이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모으는 걸 하면 발목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랑 똑같아. 근데 이거보다는 뭐가 더 근력이 좋다고요? 이렇게 돌시 플렉션이 되는 거. 그럼 팔로 따지면 여기가 아니라 어디야? 조금 더 위에. 여기 포지션에서 하면 어디에 여기가? 늘어나 있죠. 늘어난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으는 게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최대 힘을 낼 수 있는 포인트예요. 이거는 특정 근육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인클라인 보드의 핵심은 그렇다고 돌시 플렉션을 그러면 30도에다 떨어도 되겠네요. 이건 아닙니다. 그 최대 지점, 그러니까 중간 지점 유출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는 포지션. 그렇다고 그 지점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뭐 돌시 플렉션이 최대로 가면 우리가 얼마 정도 계산하냐면 25도에서 많이 나온 사람은 중량 주면 30도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대로 나오는 게 20도, 22.5도 그 정도예요. 그래서 끝 지점 100%가 아닌 그 길이가 근육 길이 중간에서 맨 늘어나는 위치가 여기라 그러면 팔로 따지면 여기 근육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는 최대 단축돼 있죠. 요거는 중간 위치죠, 그렇죠? 길이가. 이건 최대 단축이니까 여기 근육이 있다고 쳐요. 근육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인강수가 안 나와. 여기 원래 강배가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있었어요, 저도 20대 때. 그래서 여기까지 올렸어요. 요건 중간. 이렇게 올리면 다 늘어난 상태죠. 여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요 정도. 여기도 아니에요. 중간보다도 살짝 더 늘어나요. 그래서 거의 한 75% 정도 늘어나 있는 그 위치에 갖다 놓고 하는 게 제일 좋다. 종아리 근육 똑같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평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갖다 놓고 캠프레이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힘을 강력하게 종아리 근육을 낼 수 있는 게 포인트다. 알겠죠? 그리고 얘 아까 설명을 했는데 얘는 잠깐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다. 뒤에 나오나? 잠깐만요. 뒤에 제가 넣어놓은 것 같긴 한데 여기 뒤에 있다. 얘는 쉬었다 갑시다. 어제 진짜 빨리 한다고 하긴 했는데 거의 1시간이 오버가 돼가지고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엄청 달리고 있는데 쉴 때는 그래도 오래 쉬어야죠. 지금 4시 25분이니까 15분 쉬겠습니다. 15분. 그래서 4시 4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